본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는 1단원 마음을 움직이는 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단원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라는 그 학습 목표에 따라 오세영 시인의 유성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왜 배울까 해보면 글에는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담겨 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글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글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글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문화도 전승하고 그리고 창조한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비유와 상징의 뜻과 그 효과를 학습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매드클라운 씨가 나온 영상을 보면서 비유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비유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영상을 함께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그 비유의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교과서를 펴서 같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교과서는 11쪽입니다. 계획하기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적이 있다, 없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한 적이 있나요? 저는 매우 깜깜할 때 칠흑같이 어둡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칠흑은 뭐냐면 이런 게 칠흑이에요. 엄청나게 검었죠. 이런 건 비록 사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가져오는 건 매우 흔한 일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처럼 상징성을 띤 사물을 3개 이상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무궁화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나무는 매일매일 푸르기 때문에 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꽃 같은 경우엔 열정 그리고 뜨거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없다 라고 나오는데 자료를 찾으면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료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이게 유성이 뭐지? 라고 하면 유성의 이미지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나는 이 단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알고 싶다 라고 적어주면 괜찮겠죠? 자, 드디어 비유 표현입니다. 자, 비유 표현.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유의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생각 열기 볼게요. 다음 광고에서 책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였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추측하여 말해보자. 한번 이걸 볼까요?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땅 속에 가운데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이 책을 돌돌 만 모양인 것 같아요.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대요. 종이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나요? 네, 맞아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처럼 책이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고에서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은 책을 읽을수록 지식이 쌓이는 것이 나무가 자랄수록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참신한 비유,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면 사물의 특징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중 비유는 전하려는 내용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광고나 노랫말, 영화 등에 자주 활용되기도 해요. 이 단원에서는 비유의 표현 효과를 중심으로 유성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해요. 밤하늘에 긴 꼬리를 그으며 떨어지는 유성을 본 적이 있니? 유성은 너무나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새까만 밤하늘에 밝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성의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해. 이런 유성을 직접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성을 본 적이 있나요? 유성은 별똥별이라고도 해요. 유성을 본 적이 없다면 밤하늘을 바라본 경험이나 그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도록 해요. 자, 시로 들어가 봅시다. 유성, 오세영,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아슴풀에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라는 시인데요. 자,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야, 바자닌다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했는데요. 바자니다, 바장이다의 옛말인데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닐다 라는 뜻이고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머뭇머뭇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다가 비유했어요. 자,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알겠지만 비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 이 세 가지 정도가 쉬운 비유 방법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과 같이 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빗대는 방법이고요.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는 뭐뭐 이런 식으로 한 대상을 어떤 대상에 빗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꽃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반겨주네 라고 하면 꽃이 사람이 아니지만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해준다 라고 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항상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밤하늘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니까 원관념이고 별들의 운동장은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다 쓴 개념이므로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별들이 오늘따라 부산하게 바자닌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바자닌다 라는 뜻을 보면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닐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엔 사람 별들이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움직이는 사람과 같이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득히 들리는 함성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이 무엇인지 아나요? 시에서 심상은 시의 특징 중의 하나인 형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 그리고 아니면 맛, 아니면 냄새,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여기서 함성 같은 경우에는 귀로 들리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청각적 침상이라는 요소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먼 곳에서 아슴풀에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 여기까지 보면 어슴풀에 빈 우레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 여기서도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유성이 나타나는 아주 짧은 순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떨어지는 모양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유성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겠죠. 그런데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는 모양도 캐치볼을 하다가 못 잡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빗나간 야구공이 떨어지는 모습과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빗나간 야구공 하나라고 비유 표현을 또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언급한 표현 방법 중에 은유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성을 빗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점에서 원관념은 유성, 그리고 보조관념은 빗나간 야구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세영 시인의 유성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유성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쓴 시라고 해서 갈래는 자유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는 오세영 시인의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정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의 성격은 비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운율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힙합처럼 뭔가 라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운율이 조금씩 느껴지기 때문에 내재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소재는 밤하늘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유성이 나오므로 소재는 밤하늘의 별과 유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제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주제입니다. 특징은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과 그 효과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은유법이 사용된 부분은 두 부분이었어요. 밤하늘이 별들의 운동장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과 빗나간 야구공 하나 라고 표현한 부분은 은유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그리고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이 부분도 비유법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성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불리는데요. 우주 공간을 떠돌던 티끌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에 공기와 이렇게 마찰로 타버리면서 빛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7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성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유성우가 관측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이 부분을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이 시에 말하는 이가 바라본 밤하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이 시에 말하는 이가 바라본 밤하늘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에 써주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엔 반짝거리는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모습이라고 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유성우가 떨어지는 날의 하늘,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시구를 떠올려보고 그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인상 깊게 느낀 시구는 이 시 중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이 실감나게 깨지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든 구절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2번. 이 시에 활용된 비유와 그 효과를 알아보자. 자,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뜻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밑줄 친 표현과 그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 써보기로 해요.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라고 했는데요. 자, 빗나간 야구공이 뜻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아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빗나간 야구공이 뜻하는 대상은 유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성과 빗나간 야구공 하나의 공통점은 빗나간 야구공과 유성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 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강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시의 1, 3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썼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봐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반짝인다 라는 표현을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이 오늘따라 더욱 반짝거리며 떠있다 라는 것으로 바꾸어 썼을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은 반짝거리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선 원래의 첫 번째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꾸어 쓴 표현에서는 원래의 시구보다 별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적죠. 그 이유는 비유 표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유 표현은 어떤 대상을 더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번. 앞에서 풀어본 1과 2를 바탕으로 이 시에서 활용된 비유의 효과를 말해볼까요? 비유의 장점에 대해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해서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여기에도 비유와 비유의 개념과 효과라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비유란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를 사용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비유의 종류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어요.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있겠죠. 아니면 은유법도 있어요. 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웃는다도 있고 꽃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네 이런 방법도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관련된 EBS 강의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수강을 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교과서의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고맙고 복습도 많이 하고 다음에 배울 시 내용이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작품을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이 작품에는 어떤 비유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안녕.